내년에 남편하고 같이 여기 하자고 그렇게 꼬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퇴직하니까 심심하니까 해라 이제 한번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 가족들 중에서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싶으면 권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있는데 돈놀이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부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있어 이러고 얘기인데 학교 다닌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내년에 이제 되면은 그 방법을 좀 겨울쯤 가르쳐줄라 그래요. 조금 하다가 말 거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닌다는 말을 못 하고 그래도 뭐 1년 맞춰보고 내년 되면 내가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나는 몇 명 해놨어. 근데 자기네가 과를 어느 과를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몇 명 해놨어. 나는 딴거 가지 말고 이거 하라 그래. 그 정도.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항에 고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재미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업으로 하는 고기 잡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생계가 걸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지금 되는 게 사로징어. 우리 동해안에서 나는 이름은 정식 명칭이 사로징어입니다. 예, 사로징어입니다. 예. 오징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꼴뚜기도 있고 갑오징어도 있고 예, 이게처럼 사로징어도 있고 예, 뭐 한치도 있고 뭐 막 많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사로징어를 하기 때문에 사로징어가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로징어의 체납기 요새 뭐 오징어 안 잡힌다고 뭐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한 통계거든요. 지난주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사로징어 잡은 것에 대한 데 그래도 187척이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갖고 187척이 나와가지고 191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척당 1톤 잡았다니까 1000kg, 평균 1000kg는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당 배 한 척당 어획량이 1021kg쯤 되더라. 근데 이 시기에 작년에 대비해서는 350%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 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350%나 좀 많이 잡히 3배 반이나 잡혔다는 얘기고 보통 평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하고 조금 더 낫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평년은 10년 통계니까 요즘 안 잡혔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 잡힐 때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보다 3배 반이나 더 잡혔다고. 작년에 너무 안 잡혔는데 올해는 이 시기에 작년보다 좀 낫다는 얘기가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게. 천두릅을 사왔다 그러더라고. 오징어 말리는 집이 딱 저희 동네 두 집이 있는데 이틀 만에 천두릅 사다 넘어가더라고. 그럼 천두릅이면 벌써 한 두릅이 20마리니까 천두릅이면 2만 마리. 2만 마리를 갖다가 말렸다고? 오징어 말리는 집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저희 동네 예, 뭐 맞죠. 지금은 딱 두 집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두르면 5만 원, 6만 원이던데 지금. 근데 너무 싸게 샀던데 어쨌든. 그 지금 나중에 좀 내려가면 가격도 나오니까 계속 그다음에 다음 주 전망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살오징어 어군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동해 중부 해역을 중심으로 전체 해역에서 오징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성이 있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벌써 이제 다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제 공장에 한 적도 없고 아무 그 아닌데도 벌써 이제 만나면 올라가야지. 저거 고기가 잡힐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어황예보 지금 한 페이지 지금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걸 일주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속 달아서 보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게 차츰 이게 매주 보면 이제 내용이 스토리가 연결되겠죠. 그런데 아까 수온이 네. 낮았잖아요. 네. 수온이 낮았는데도 그 오징어가
맞는데 그 아까 보면 그 수온이 낮지만 또 높은 쪽은 또 이렇게 어느 지점은 또 높은 쪽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온이 오징어 좋아하는 수온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고기잡이를. 그러니까 주문전에서 출발했다 해가지고 딱 주문전 앞에서만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저 울릉도 앞에까지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모론도를 보면서 모론도가 따뜻한 게 나겠다 싶으면 따뜻한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가가지고 안마에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오징어는 물이 조금 더 수온이 높아지는 게 오징어가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미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면 보고 물온도 좀 높은 구역으로 배를 가는 게 낫겠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남쪽이 따뜻하니까 무조건 남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까 어항해봤지만 모른다가 남쪽으로 간다고 다 다른 데보다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루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저희 지인이 네. 그 어선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오징어 잡았나 하고 나가봤대요. 네. 그랬더니 오징어는 못 잡고 고등어 새끼만 잡았다고. 고등 새끼네. 네, 내가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얻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이틀 딱 먹대요. 이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항 여고는 전체적인 경향이지 어제 가서 고기를 잡으면 대박 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경향이 이렇다 하는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많은 고기를 잡는 행운이 어떤 사람한테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맞아.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쌤은 9마리인가 10마리 잡는데 제가 1마리 잡았거든요. 저도요 한 마리 잡았어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10m 채 안 한 마리 떨어졌는데 잡았어. 나 2마리 잡고 얘는 3마리. 10m 정도 채 안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남들은 한꺼번에 2마리를 했는데 저는 한 마리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 할 수 없겠어. 오늘 자. 하나를 가져가지고 가보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구 중형 외거리라는 이게 말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래 전부터 허용된 어법이거든요. 동해구는 동해안 쪽이란 말입니다. 중형은 작은 배가 아니고 중간급 정도 된다. 외거리라는 배 한 척이 고기잡이 한다. 이런 뜻인데 요게 그 트롤 형태죠. 그거는 저인망 저인망 형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해구 중형 외거리를 하는데 이게 저인망은 땅바닥을 이렇게 훅 꽂혀 나간다는 게 저인망인데 동해 수심이 1000m인데 1000m까지 건물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동해안 중형 외거리라는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동해안 쪽이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동해구 중형 외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허가가 나가는 거고 이것이 이제 주로 잡는 고기들이 보시면 이제 알지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해구 중형 외거리 어업선이 93척 출고했거든요. 그래갖고 93척인데 103톤이니까 한 척이 1톤 조금 넘게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잡힌 거라는 얘기죠. 37%니까. 그 평년 대비해서는 40% 정도 안 잡혔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전반적으로 고기 어항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잡은 고기는 기름가자미 우리 계속 뭐 동해안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 오징어 안 나오면 그 다음에가 가자미회 그렇죠. 기름가자미 대구 좀 잡혔고 새우 잡힌 이게 보시면 기름가자미 뭐 한 3분의 1 대구 한 4분의 1 새우 좀 잡혔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동해안인데 새우가 잡혀요? 새우 동해 분홍새우 잡히잖아요. 뭐 독도 새우 꽃새우 그런 거. 울릉도 새우. 우리가 맛있어. 그런 것들이 여기 대상이거든요. 예. 다음 주에 보는 강원도 해역에서는 기름가자미 대구 새우류, 경북쪽에서는 기름가자미 대구 새우 똑같은 얘기죠. 기름가자미가 참가자미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자미. 물가자미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가자미라고.
자, 각 뭐고 직능 수역별을 하죠. 직능 수역별로 이제 통계 잡은 겁니다. 정치망에서 얼마 잡았냐? 연안 자망 이게 지금 동해안에서 별로 고기를 안 하는데도 지금 나오는 게 10개나 있죠. 이 정도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많다. 그래서 이 이름을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전문가지. 이 뭔가를 모르면 자 정치망어 그물을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그 안에 고기하고 돌려서 잡는 게 정치망이죠. 그런데 정치망이 가장 많이 잡혀서 670톤. 네, 670톤이죠. 연안자망어. 연안자망 같으면 연안어업을 하는 배들이 자망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자망이라는 건 이렇게 꼽혀가지고 잡는 거죠. 자망. 그 다음에 소형선망. 이거는 조그만 거 둘러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둘러서 잡는 거. 근해천악기 아까 사로짐을 잡았던 거 얘기죠. 연안의 선망. 자 그러면 소형 선망 있고 연안 선망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작으냐? 소형이 더 작은 겁니다. 이건 조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해구 중형 외거리. 그 다음에 정치성 구획어. 이거는 정치망하고는 뭐가 다르냐? 뭐 정치망 형태로 말뚝을 받고 고정을 시켜 놓는데 크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뭐 강망이니 대모망이니 낭망이니 이런 형태로 정치망 저보다는 좀 작은 형태지만 고정을 해놓고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는 것을 보통 정치성 구획어획이라고 합니다. 거기 94톤 잡았고 근해 선망어업이니까 자 보십시오. 근해 있고 연안 있고 소형 있지 않습니까? 선망인데 덩치가 다르고 위치가 더 먼 바다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안에서 통발로 고기 잡는 거 있거든요. 연안 통발로 잡는 것이 보면은 문어 통발, 그 다음에 개 통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안 통발이고, 그 다음에 연안 복합업이 있거든요. 연안 복합업은 배 톤수가 10톤 미만일 때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배 톤수 자체가 일단 10톤 미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99톤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연안 복합업 면을 득하려 하면 10톤 밑으로 되어야 되니까 연안 복합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외에 기타 어업이 있는 이 기타 어업이 이제 어디에 여기 속하지 않은 것들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나왔는데 거기에서 잡힌 것 중에 의외로 청어가 많이 잡혔네. 이 지금 청어가 옛날에 많이 안 잡힐 때는 꽁치 과메기로 돌렸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과메기는 청어에 과메기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어가 740톤이나 잡혔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감을 잡으시라고.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고기 이름을 얼마나 아는지 고등은 아실 거고 사로징 아실 거고 광어가 100톤 잡혔다. 대구 붉은 대게가 84톤. 그 다음에 가자미가 60, 고등어 이게 골뱅이 이런 거죠? 네. 기름가자미, 그 다음에 문어, 그 다음에 다른 어종들이 좀 잡혔다. 그러니까 아까 고등어류 하는 게 메가리 잡은 것도 이제 고등어 좀 잡았다는 게 들어가겠죠. 전갱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고기값이 나옵니다. 고기값이 나오는데 1,000원 단위로 잘라가지고 요 밑에 1,000원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원, 여기 100만원이죠? 1,000만, 억, 10억, 43억 원어치. 동해안에서 지금 매출이 43억 원어치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고등어 12억, 청어 10억, 문어류가 엄청 가격대가 높습니다. 항상 높습니다. 잡히기는 꼴찌 비슷하게 잡혀놓고 가격은 높죠. 왜?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비싸서. 그 다음에 광어 한 4억 원어치, 대게 3억 8천, 가자미 3억 8천, 고등어, 골뱅이라고 봅니다. 이게 3억 8천. 그 다음에 여기 새우, 독도시원이 붉은 도화시원 이런 것들 얘기죠. 그 다음에 대구
늘 꾸준히 잡히고 그 위에 어종 잡혔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뭐가 좀 주로 많이 잡혔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거는 좀 더 많이 잡혔고 어떤 거는 좀 덜 잡혔다 하는 것을 요것만 해도 지금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얘기고요. 또 가면 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이게 지역별로 시세가 또 나옵니다. 지난주 거거든요. 보시면 맨 위에는 오징어 체납기 가격이 나옵니다. 오징어 체납기가 지금 뭐냐 하면 오징어 체납기가 몇 척이 들락거리냐가 나오는 겁니다. 동해는 한 척이 들락거렸어. 그런데 속초는 17척, 주문이 25척이 지난주에 작업을 나갔다는 얘기죠. 작업 나갔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작업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척이 돼 있는데 한 척이 옆집 사람이 갔다 하면 이 집 사람이 뭐 잡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옆집 사람이 자기는 거짓말해도 사로징어를 몇 톤 잡았는지가 나오죠. 3톤 잡았는 게 나오죠. 동해 한 척이 3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필린 돈 가기 싫어가지고 망해서 못 잡았어가 거짓말이 되죠. 3톤씩이나. 네.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잡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징어 체납기가 187척이 나가서 각 작업을 했는데 각 항구별로 몇 척이 어떻게 나갔다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획량이 각 항구별로 어느 정도 됐다는 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 척별로 나누면 어느 정도 잡혔나 할 때 쫙 보시면 거지는 배로 못 잡았죠. 그런데 주문지는 그래도 한 척당은 제법 많이 잡았으니까 배로 잡았잖아요. 여기는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니까 배가 많이 나갔더라. 그 다음에 키로당 시세가 옆에 나옵니다. 키로당 시세 억가가 나오니까 키로당 시세 거를 제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 보면은 저 밑에 울산 옆에 간포까지 다 나와요. 동해안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 배가 고기가 많이 잡혔는가 하는 부분들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배는 경향이 가까운 쪽으로 다 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3톤 잡았다고? 3톤 잡았다고? 그 다음에 제법 1.7톤 나머지는 영 형편없고 이런 통계적인 게 있는데 이런 배들이 당일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나가고 며칠 있다가 오는 배들도 있습니다. 배 앞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죠. 여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화래가 위판되었는지 선해가 위판되었는지를 보면 화래는 당일치기거든요. 가서 산차로 가져온 거. 선어는 냉장시켜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냉장시켜서는 벌써 이게 멀리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 온 것이 가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톤수가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어제 그저께도 며칠 걸 재가지고 오는 거하고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고수. 여러분 아직 고수가 아니고 오늘 처음 본 거니까 하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래가 있고 선어가 있으면 가격차가 반드시 납니다. 자, 그래서 화래 가격만 한번 전부 밑에서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화래 가격이 간포도 화래가 있고 거진도 화래 가격이 있는데 간포의 화래 가격은 10,000원이죠. 키로당. 1kg 같으면 요즘에는 저 오징어가 1kg 같으면 1kg에 한 5마리 되려나? 좀 작을 텐데 요즘 오징어가 그 1kg라고 했을 때가 1000g이지 않습니까? 1kg가 1000g이지. 그러면은 그
지금 1kg 무게 달았을 때 몇 마리쯤 올라가느냐가 거의 사이즈는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마리당 얼마쯤 하겠느냐라고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진의 화로는 23,000원이에요. 이게 그쪽 거진에서 거래되는 시세 평균이거든요. 23,000원. 그런데 간포에는 만원대 있죠. 그럼 이게 두 배 가격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두 배 가격 차이가 왜 날까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다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선어는 7,000원에서 9,500원 사이. 포항은 전부 선어죠. 포항이 선어라는 얘기는 매실 작업했다는 얘기인데 5,000원대잖아요. 자, 구룡포도 화려가 있고 선어가 있는데 구룡포는 선어가 13,000원이잖아요. 이게 뭐 간포의 화려보다 더 비싸죠. 이거는 구룡포 선어긴 한데 뭔가 그만한 배 가격을 주고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특이한 걸 보면서 자꾸 캐 묻고 고하리. 사이즈가 좀 크고 주문진의 화로 17,000원 했거든요. 그럼 주문진의 평균이 17,000원 정도였는데 그지는 23,000원. 왜 그랬을까? 고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고기가 없어서 화로 가격이 확 올라갔을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6월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연휴가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로를 먹어야 되니까 화로는 수량은 작고 사람은 많이 오니까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속초 가격이 23,000원, 28,000원 될 수는 있고 속초 왜 이럴까? 사람이 많이 몰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주문진 화로 17,000원, 동해 화로 9,000원? 뭔가 너무하죠? 예. 그럼 울릉도는 11,0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 다음에 선어도 훨씬 비쌌죠? 그럼 축변에도 13,000원에서 5,6,000원 사이. 이제 이런 식으로 후포 화로가 4,000원? 이거는 뭐가 이상하죠? 이파 사람이 원래 선어가 더 비싸네, 죽비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어 같은 경우는 고르다든지 사이즈가 적당하다든지 이유가 있고 선어가 가격이 4,500원에 한 이거는 뭔가 총알 오신 것 같다. 잠깐만. 뭔가가 하여튼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총알 오징어 잡으면 안 되죠. 사이즈가 컸다고도 볼 수 있잖아. 커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궁금한 건 이제 나가서 물어보고 그게 왜 그렇지 하고 이제 확인해보고 하면서 내가 요 내용을 보면서 안에 있는 것하고 현장하고를 자꾸 이제 비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력이 자꾸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났는지 두 두루미는 40마리인데 두 두루미에 25,000원 했다고. 싸다. 네, 그렇게 사왔어요. 다 동네에서. 싸게 샀다. 부드럽이 25,000원 같으면 선어를 샀나? 동네에서 다 그래서 그날은 막 전부 여기저기서 오징어 해 먹으러 오고. 그러면 선어는 화를 샀던 오징어 회 정도 하려면 많이 났다 해서 판정이 났더니 3마리에 10,000원 달라더라고. 살아있는 거 크던데. 3마리? 네. 3마리? 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반짝에서 왜 배에서 살려서 온. 오니까. 그래서 그렇죠. 또 떼갖고 왜 네, 그래서 네. 파는 분들 있잖아. 사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그렇죠. 3마리 10,000원. 세 마리만. 그러니까 드럼에 5만 원, 6만 원 있다니까. 소문전에서. 거기 우린 25,000원. 선어가. 앉아서 파라는 그런 게 근데 선어 맛있어. 그를 보는 성과를 잡고 이제 앞으로 이게 이런 부분을 내가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를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걸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아닌 다른 것들이 보면 요 동해구 중용 외거리 어업인데 주문지는 없죠. 주문지는 동해 외거리 하는 배들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는 동해구 외거리 하는 배들이 있는 동네에서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들의 킬로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잡았는가 어획고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가격대가 킬로당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문어가 안 보이죠? 문어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두 종류에 속합니다. 두 종류. 그래서 이게 킬로당 18,000원 정도 갔거든요. 뭐 작은 거는 3,800원짜리 있지만 킬로의 얘기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가지고 뭐 문어가 맛있는 게 한 3kg 내리거든요. 이 3kg에 그럼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넘지 보통 5만 원, 7만 원. 이게 도매 가격이거든요. 네. 도매 가격이라서. 지난주에 자,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새벽 4시 반 정도. 여기 이제 그 오징어를 어디에서 많이 잡았냐 하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 칸 하나가 위도 경도 1도 1도를 반토막 낸 겁니다. 그러니까 4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항 옆에 있는 여기 호미곶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36도, 북이 36도고 여기가 38선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기사문 38선이, 그래서 여기가 36도, 37도, 38도, 여기가 기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요 사이를 4토막 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돌을 반토막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4토막, 여기도 4토막 내가지고 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나오는데, 가장 많이 담긴 검은색으로 되는 게 잡힌 게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검은데 흰 점 찍힌 게 그 다음 잡힌 거니까 보시면 여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울릉도 바깥쪽하고 조금 먼 쪽하고 여기가 좀 많이 잡히고 따뜻한 물 또는 깊은 물에서 많이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아마 저 삼척, 그다음에 후포 이런 쪽에서 조금 잘 잡혔다. 그러니까 이게 잘 잡힌 지역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다음 주에 고기가 어느 쪽까지 퍼져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건데, 오징어는 요만큼 사이에서는 오징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파란 데가 뭐냐면 동해그 외거리 중청 전망이 요쯤에서 작업할 것 같다 이런 걸 벌써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사이즈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문어 아예 잡지 마라. 6월 말까지. 쭈꾸미 어떻게 해라. 낙지 어떻게 해라. 대하 붉은 대게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한 자막으로는 못 잡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게 전부 다 못 잡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적은 거 잡지 말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보면 문어 600g 밑으로 되는 거는 잡으면 안 된다. 기름가자미 20cm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지켜라 하는 또 안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해저 케이블, 울릉도하고 여기가 호산인데 호산하고 연결되는 해저 전선이 있습니다. 요거 있는 여기에서 고기 잡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이 잘리면 여기서부터 선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전부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일주일치의 어황 정보입니다. 요거를 한번 읽으면 그래도
감을 오늘 지금 처음 보셔도 지금 내가 지역에서 본 거, 지난주에 의사장에 와서 본 거, 옆집 사람이 한 얘기가 이렇게 섞으면 그거는 그 얘기만 있던 것하고 요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했다는 게 조금씩 이제 정돈이 됩니다. 이걸 계속 보시면 앞으로 내가 실제로 낚싯배나 아니면 실제로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간다 했을 때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서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